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5월 셋째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서부터 해서 한동안 쉬었었던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다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코스피 지수 한국 증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미국 4월 CPI 전월에 이어서 상승폭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에 이어서 상승폭이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연간 기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한국 증시 주 중 후반부까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주 후반 들어서 목요일 금요일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강세 마감을 했었지만 오늘 월요일 5월 17일 한국 증시 월요일 지수 흐름은 썩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오늘 해서 이번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해가지고 좀 주목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미국 경제지표, 이번 주에는 중국의 4월 및 유로존은 5월 경기지표 잠정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4월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이 되어져 있고 또 미국에서 2차 글로벌 반도체 대책회의, 또 한미 정상회담 개최, 주요 경제개방 조치 확대,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4월 ICT 수출입 동향 발표까지 제가 포함을 좀 시켜 보았는데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발표가 됐어요. 중국 경기 지표는 중국의 지표는 11시경에 발표가 되면서 좀 한국 지수 조금 좀 안 좋게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 중국 지수는 지금 0.98% 상해 종합 주가 지수 현재 시각 11시 44분 기준으로는 0.97%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썩 좋지 못해요. 4월 소매 판매 3월 34.2% 연간 기준입니다. 전월보다 낮지만 견조한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고 산업생산도 14.1%, 고정자산투자 25%에서 전월에 이어서 조금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는 추가 둔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더 안 좋게 좀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로존 5월 제조업지수 잠정치가 5월 21일 발표가 됩니다. 전월 62.9에서 하락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50.5 이후에 좀 향방에 좀 관심을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연준에서 5월 19일입니다. 근데 5월 19일은 한국 증시 휴장이죠. 석가탄신일. 해서 이제 발표되면 20일 날 한국 증시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지난 4월 27일 4월 27일에서 28일 회의에서 정책 금리하고 자산 매입을 동결했습니다. 동결. 내부에 이제 동결을 했지만은 내부에서 이제 논의된 경제 및 물가 평가, 물가 평가.
테이퍼링 시점 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에서 이제 전 재무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연준에서 너무 좀 물가 부분에 있어서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의견을 주말 동안에 이제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19일날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금리와 자산 매입을 동결했지만 내부에서 논의된 경제 및 물가 평가, 테이퍼링 시점 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2차 글로벌 반도체 대책 회의,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K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또 계획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주 좀 잠깐 반도체 장비 소재 좀 관심이 좀 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렇게 또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슈퍼 호황,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그닥 썩 좋지 못하죠. 뭐 8만 전자를 두고 깼네 만에 이렇게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다음에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 금주 인프라 투자 법안 공화당 측 논의 이 부분에 함께 2차 글로벌 반도체 대책 회의는 미국의 이제 상무장관이 5월 20일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하고 이제 구글, 아마존 등과 화상 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응을 논의하면서 회의 전후로 기업들의 반도체 지원 관련 투자 계획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는요,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 부분인데요. 5월 21일이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영향은 아마 다음 주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주 후반으로 가서는 관망 심리가 좀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또 대북 대응 협력, 또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등 이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이 이제 논의될 예정이니까는요, 요 관련된 부분들 다음 주에 이제 주말에 소식 전해지면서 이제 다음 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4월 ICT 수출입 동향 발표.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의 수출입 동향 굉장히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시 조정받고 종목들 개별 주가 조정받을 때 이 수출입 동향 관련된 또 핵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시즌 이후로 2분기 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한국 4월 ICT 수출입 동향 발표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찾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17일날 발표됩니다. 아마 오늘 발표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쯤 보면. 저도 이제 체크를 해 볼 거고, 유료 회원님들, 특히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또 공부를 시켜 드릴 거고요. 20일에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21일에는 3월 말 국제투자 대조표 등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렸는데, 가장 큰 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겠고, 이제 4월 경기지표는 중국의 4월 경기지표는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대책 회의 내용,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요 부분들 좀 체크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다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기술적인 시장 흐름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지난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코스피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윗꼬리 달고 마감을 할지, 무엇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증시 부담이 윗꼬리를 달게 할 건지, 윗꼬리를 좀 길게 음봉 이렇게 마감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시장 흐름이 지수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추세 하단선 단기 상승 추세의 하단 밑으로 밀려버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 후반에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렸고, 또 아마 5월 11일 5월 11일 경에는 철강 쪽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소식도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좀 다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하이하고 다렌 상품거래소 철광석과 철강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공표를 했다. 요 부분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장전 시황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미국과 EU, 아마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크게 다룬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관련 한시적 합의의 근접, 요 한시적 합의의 근접, 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중요했다라는 부분이죠. 미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유럽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보복 관세 조치를 일시 중지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서 EU는 6월 관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했는데, 향후 미국과 EU는 철강의 과잉 생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죠. 미국과 EU가. 중국에서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과 EU는 철강의 과잉 생산을 논의하겠다 하고 있으니, 한국 철강 굉장히 강세 흐름 보였었던 포스코를 비롯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도 점차 좀 자극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세 하단 깨고 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장중에 3134.30포인트 마이너스 0.60%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고점, 오늘의 고가가 3173.01이에요. 근데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3170에서 3175포인트 선은 저항이 추세선도 있지만, 이렇게 추세선도 있지만은 저항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수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료방 회원님들은 오전 상승을 이용해서 한 종목 전량 실현을 했어요.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과매수 신호가 떴었던 곳은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 과매수 신호가 하루 발생이 되고, 바로 양봉의 시가마저 훼손을 시키면서 음봉,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죠. 기술적인 조정 받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는데요. 4월 23일 금요일 시가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장중에 음봉이었다라는 것이죠. 시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음봉이었지만 장 후반 상승해서 마감을 시켰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가의 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었었던 이 시가 부분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로 보는 거죠.
4월 23일의 시가가 3173.47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가격 지수 구간을 다시 재차 이탈을 시켰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서 다시 올라간 이 5월 6일 목요일에 종가 3178.74 그리고 금요일에 시가 3179.63 해서 요 지수 영역, 이 지수 구간은 지난주 5월 12일 수요일에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서 단기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깨져 있는 상태죠.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저항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해서 종목별, 개별 종목별로는 대응이 조금 어려워진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79,600원 좀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18,000원 0.8포인트 정도, 0.8포인트 정도, 8% 정도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조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만원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11만원까지도 일단은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원을 이탈한 것을 두고 좀 불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횡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횡보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지수, 변동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일시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가격은 75,000원 가격이에요. 75,000원 가격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약세 흐름 이후에 5월 이후로 좀 이제 반등 시세를 좀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으니까는요.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이나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가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오늘 항공주들하고 또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강세 흐름, 또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3%대. 근데 보시면 막혀 있죠, 위에 가격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2월 고점 가격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윗가격, 저항 가격이 보이는 구간에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000원 가격이죠. 올해 1월달 좀 빠졌고 3월달 반등 주면서도 계속 16,000원 가격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미국에서의 이제 코로나, 또 미국 증시에서 항공주 관련, 여행 관련주 관련 이런 강세 흐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은 횡보 흐름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윗가격 31,000원, 32,000원 이런 가격들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단 가격 부분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또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실수, 혹시 고점에서 매수를 지금 현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계획하지 않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계획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마무리되면서 이제 2분기 그리고 상반기 끝나면 이제 하반기 실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CT 수출입 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 참고 삼아서 2분기 또 하반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